현재와 미래가 교차되는 서사, 끊임없이 제기되는 예언,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맞고 또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결말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혼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서사에는 분명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 메시지는 단순히 방대하고 판타지적인 세계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21년 현재 사회상에 비춰 유의미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살짝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영화 듄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 비판점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예지력이라는 초월적 힘을 지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 양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던컨입니다. 던컨은 프레멘에 속한 이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예언되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또한 사냥벌레한테 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역시 실제로는 단순히 칼에 맞는 것에 그칩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전투 전 목격한 미래에서 주인공은 전투 도중 칼에 맞을 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운명의 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주인공에게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속삭이기도 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초월적 경험 앞에 운명의 힘을 느끼고 순순히 순응하겠지만 주인공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운명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예언과 다른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운명이란 결국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폴에게 보여줬던 미래는 아마 일어날 일이었을 겁니다. 이때 폴이 예언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겠죠. 하지만 폴은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신적인 존재이면서도 미신을 단지 미신이라 여기고 던컨이 죽는 미래를 보자 그의 미래를 걱정하며 바꾸려 하죠. 또한 싸우는 사람이 미래에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예견했음에도 주인공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현재의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에 불과하니까요. 운명을 불가역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말하는 서사는 2021년에 개봉하는 영화가 50년 전 원작과는 차별화되는 요소이자 앞으로의 시리즈에서는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서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서막을 알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와 운명의 철학적 난제는 난해한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과거 신분제가 뚜렷했을 때 우리는 일정 부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의 삶을 살아야 했고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죠. 만년이 지난 영화 속 시대가 그러하듯 2021년 현재도 비슷합니다. 초중고 12년을 다니고 대학을 나오거나 바로 직장에 취직해 경력을 쌓고 결혼해 애를 낳고 키우다 쓸쓸히 늙어가는 것. 이러한 삶의 루트는 우리 이전 세대와 그 이전의 세대가 미리 정해놓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두 똑같이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영화는 이러한 현대사회적 공감 포인트를 주인공이 처한 환경을 통해 드러냅니다. 주인공인 폴은 어머니의 가문과 아버지의 가문의 미션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문의 계획에 따라 결혼, 자녀, 직업 등 모든 것이 통제된 삶을 살고 있죠. 이처럼 계획대로 통제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초등학생 때 미리 중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미래를 볼 수 있고 고등학생 때는 대학생이 되면 술에 쩔어 사는 캠퍼스 라이프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9to6 출퇴근과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미래의 삶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 순응합니다. 예측할 수 있기에 가장 확실하고 그렇기에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위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획을 설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안정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운명적인 계획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이죠.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이 계획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해 혹시 벌어질 수도 있을 변수를 사전에 차단해야죠. 영화 속 인물들은 그래서 결혼할 자유도, 아이를 낳을 자유도, 직업을 가질 자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나오는 것, 취직을 하는 것,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 등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단 사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안정적인 명예와 물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일탈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카는 딸 대신 아들을 낳고 유해 박사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죽이면서도 동시에 살 길을 열어두고 하코네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며 계획을 자신이 통제하려 듭니다. 이들에 의해 운명적 계획은 조금씩 틀어져 가죠. 종국에는 이러한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자들은 자유의지를 오만하다라고 단정지으며 자유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잊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지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주어진 선택지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영화가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현재 주어진 선택지에 맞춰 살도록 가장 강요받고 있는 폴과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렇다고 영화가 운명을 단순히 누군가의 계획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보자는 자신의 미래는 잘 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해 박사와 레토 사이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지만 자유의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이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겐 타인의 자유의지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 다가옵니다. 영화 초반에 레토는 폴에게 위대한 자는 이끌고 싶어 하지 않고 이끌게 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폴은 메시아가 되길 원하지 않지만 형제의 군대가 아버지와 가문을 죽이려 하자 자신이 황제가 되길 꿈꾸죠. 보통 사람이라면 가문이 멸족당해도 공포심에 사로잡혀 보복을 회피하거나 복수를 꿈꿀지라도 감히 자신이 황제가 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폴의 넓은 그릇, 영웅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웅이란 하늘에 의해서 점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성에 따라 발현되는 것임을 영화는 계속 엇갈리는 예지력의 결말을 통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원작과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설정은 운명과 자유의지 모두를 공정하는 것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는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전통적인 히어로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RPG 게임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해 어른들 입장에선 살짝 오글거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들이 히어로 영화 특유의 오글거림을 쿨하게 표현해낸 것과 비교하면 듄의 이러한 부분은 강약 조절이 살짝 미흡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후속편에서는 폴이 원작에서 정해진 대로의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방식대로 황제가 되어가며 원작과는 다른 방식의 영웅 서사의 결말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후속편에서는 이 살짝 오글거리는 느낌이 말끔히 걷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